서울 시민의 안전을 살피고 서울 시민의 행복을 살피는 책책 서울 라이프. 안녕하세요, 김정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신 서울시 의회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의회 김종무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강동구에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종우입니다. 송명화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명화 시의원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정말 힘들었다. 아니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하는 조례들 있을 것 같거든요. 개정하는 그런 조례보다는 제정하는 조례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그런 조례, 기존에는 저희 놀이환경에 관한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미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용역도 시작을 했고 또 전문가분들하고 여러 의견들을 나누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아무 데나 가서 그냥 흙 만지고 노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으니까 네. 요즘 환경에 꼭 필요한 조례였겠어요. 좀 더 연령대별로 다양한 그런 놀이 환경들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네. 좀 더 그 생애 주기별로 연령대별로 이렇게 그 적절한 그런 놀이 환경들을 조성해주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네. 좀 우리 꿈나무들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입주자회장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 경비실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어. 봐봐. 와서 봐봐. 이렇게 큰 거야?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될 정도야? 뭐 책상, 냉장고, 에어컨 딱 이 정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제도를 이제 살펴보니까 현행 이제 건축조례에서는 이게 용적률에 들어가고 용적률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규모를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로 이제 뺏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에 제한받지 않고 이 경비실을 이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요 조례가 이제 처리되고 나서 입주자회장께서는 우리 이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안 내도 좋다고 하고 그다음 경비원들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눈치를 안 봐서 좋고 또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그 아파트에서는 좀 경비실을 좀 넓게 안락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다들 고맙다, 좋은 조례 발의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뿌듯하더라고요. 네. 자, 조례라는 단어를 툭 던졌을 뿐인데 두 의원님이 오늘도 굉장히 하고 싶은 너무 말씀이 많은 길었습니까? 것 같아요. 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시에서 조례 30선을 지정을 했는데 이 두 의원님은 어떤 조례를 또 인상적으로 꼽으실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권에 관한 조례네요. 주거권. 이번에 역세권 개발된대.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역세권이 적극적으로 개발된다고 우리 같은 서민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나요, 뭐? 무슨 일이에요? 역세권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게 서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그래? 어떻게? 역세권에 건물을 지을 때 이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생긴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좋은 조례구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이 지역이 이제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역세권에 이 저개발되어 있는 역세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개발되어 있는 역세권에 이제 용적률을 좀 올려가지고 높이 건물을 짓고 그 높아진 이 건물의 한 절반 정도는 토지주가 주택을 분양할 수 있게 하면서 사업성을 높여주고 또 절반 용적률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요소시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역세권의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비율을 늘린다 쉽게 좀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그거를 과연 내어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지가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 건물이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용적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300%다라고 하면 100제곱미터에 30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700%라고 하면 700제곱미터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서울시에서 이번 조례를 어떻게 정한 것이냐면 지금 만약에 250%인 용적률인 지역이 있는데 700%까지 올려준다고 하면 450%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이 450제곱미터가 더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 중에 절반을 기부 체납이라고 해서 이제 시나 국가에 체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자가. 그러면 이 절반이 이제 생기는데 이 중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이 절반 중에 70%를 임대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면은 서민분들이 봤을 때는 이 공공시설이 생기는 거는 본인의 주거 관계가 없지만 임대주택은 바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서민분들의 주거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다. 아니 요즘 사실 굉장히 슬픈 얘기 있잖아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그 워낙에 집값이 높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고 굉장히 뭔가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더 늘어나면 확실히 주거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예, 공공임대주택이 시중에 그 집을 구하는 것보다 한 70%, 80% 선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를 분양주택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분양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또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 창업센터 이런 지역시설을 또 30%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의조건 외부 좋은 네. 그 일거양득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조례입니다. 다들 뭐 잘 협조가 될지 또 그건 또 의문이긴 하네요. 강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토지주의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준 용적률 중에서는 파격적인 용적률이죠. 2종, 3종에서 준주거까지, 준주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 용적률인데 700%까지 용적률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나 토지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면 유인이 된다. 단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주변에 이제 저층주거지가 있다 보니까 일조권의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70%까지 주는 그 조건들을 주변에 이제 도로가 넓게 한 10m 이상 도로가 있었을 때만 막스인 700%까지 줄 수 있게 좀 이런 일조권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좀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워낙에 뭐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큰 도시다 보니까 정말 이것저것 네, 고려를 마음 같이 상하지 해줘야 않게 됩니다. 고려하시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지구 기후 위기 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 아휴 더워. 매년 기온이 자꾸 올라가는 느낌이야. 참 지구 온난화 때문인 것 같아.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자꾸 지구가 더워지면 온난화 현상 때문에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도 발생하게 될 텐데. 맞아. 온난화 현상의 주범이 되는 탄소 발생을 줄여야 돼. 맞아요. 그래서 정부는 2055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정했답니다. 와 그렇다면 나도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야겠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뭐 모든 분들이 정말 공감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의 생활에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그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요. 2050년까지 그 탄소를 제로로 하는 그런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온난화가 정말 심각해졌구나라는 걸 사실 느끼고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게든 버티게 되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는 건데요. 자, 탄소 중립이란 단어가 얼핏 들어선 무슨 의미일까 잘 와닿진 않거든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그런 온실가스의 양만큼을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줄여나가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네, 그런 걸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나간 만큼 들어오게 만드는 그걸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상쇄시키는 방향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이런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그런 영국 의회 과학기술국에서 2006년에 탄소 발자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개인별로 각 제품별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탄소 발자국을 좀 줄이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그 활동을 좀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탄소 발자국 좀 줄이는 방법 뭐 가장 먼저 의원님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대해 챌린지라고요. 기후 위기에 대응해요. 이런 기대해 챌린지를 통해서 그 다양한 그런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상 생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단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시민 스스로가 실천하고 작게라도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메일 같은 거를 바로바로 비우는 것도 탄소 네네. 배출 그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서요? 예,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메일을 한 번씩 주고받을 때마다 나오는 이산화탄소. 미세한 네. 이산화탄소들이 그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게 그렇죠. 진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천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운전할 때 이제 좀 적정 속도를 유지하는 경우. 아, 적정 속도. 예. 왜냐면 가속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 탄소가 이산탄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나 정도. 고기 좋아하시니까 네. 고기 섭취를 조금만 줄이셔도 이 사실 고기가 이게 테이블에 하나 올라올 그거는 제가 때까지 포기를 못합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포기를 그게 못합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채식하는 그- 거. 그 고기가 한번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또 많이 네, 배출된다면서요?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이죠? 네, 네. 예. 고기 먹고 운전 안 하겠습니다. 탄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탄소 이제 사고 파는 개념이 있다 국가 간에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탄소를 이렇게 서울시에서 줄이려고 적극적인 조례까지 있는지는 몰랐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은 되고 이거 맞습니다. 아직 실천하시는 건 없는 거예요? 운동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적게 하려고. 그렇죠. 정신력으로? 그렇죠. 고기는 먹어야 되겠지만 저는 네. 이제 좀 운동을 적게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아.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지구를 위해서 건강을 포기하는 걸. 그렇죠. 예. 환경 마일리지 네. 그 지역에서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5만 점 그 쌓였다고 온누리 상품권을 집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와. 아, 의원님이 네, 이제 직접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5만 점을 진짜요? 네. 그럼 뭘 해서 5만 점을 모으셨어요?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걸어 다니려고 하고 네. 조금 먼 거리는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게 크네요. 그럼 그 의원님의 활동을 누군가가 보고 칭찬 스티커 주듯이 아, 마일리지를 이렇게 그런 못 형태는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형태는 아니고 네. 거기에 이제 공동주택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상수도를 적게 쓴다든가 전기를 적게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 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뭐 평균 사용량보다 예, 많이 좀 적게 나왔을 적게 때 나오면 그 거기에 부분이 따른 마일리지. 포인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우리 의원님 저희가 별명 붙여드리고 싶어요. 에코나무. 아유. 네, 에코나무로. 너무 자랑스럽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별 가구별로 마일리지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네. 김종무 의원님처럼 그 공동주택 단위로 예, 그렇게 그 에코마일리지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례인지 그리고 이 조례가 과연 괜찮은 건지. 비방은 아니지만 건강한 공격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는 건축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많은 조례를 내셨는데 그 중에 우선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근무하고 계시는 경비원들, 환경미화원들 근무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공간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꼭 경비실이지 않습니까? 요 경비실이 설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살짝 현재 초과가 되면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실과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용적률과 건폐율에 적용받지 않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 대상에 이제 포함시켜서 좀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좀 편하게 근무하고 쉴 수 있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뉴스 많았잖아요. 뭐 많았었죠.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이다, 경비원 네, 폭행이다. 폭행 사실 논란들이.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인 건데 너무나 필요한 이거는 조례네요. 뭐 너무 너무 좋다 그죠? 좋은데. 정말 섬세하지만 예. 네. 정말 필요한 조례. 그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런 민원들이 지역의 민원들이 사실상 의정활동의 중요한 소스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좀 공부를 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지는 경비실도 좀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관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밤새서 근무하시는데 그럼요. 이렇게 기대서 누워 있을 공간도 없는 누워 거죠.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대서 주무시고 막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웠는데 요 조례 이건 어떻게 뭐 어떻게 섬세하네요. 생각하세요? 너무 고마운 조례예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네. 너무 좋은 조례라서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 놀이환경 정책 자체가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여서 서울시라도 좀 앞서서 그런 어린이 놀이환경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우선은 서울시내 도시공원 내에 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는 걸로,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공원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 어린이 공원에 창의 어린이 놀이터라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그 조합 놀이대 정도, 그러니까 흔히 보는 놀이터의 그런 모양으로 음.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양한 연령대가 활용을 하기에는 창의적인 그런 놀이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몇 번 이용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실증이 나서 맞아요. 그렇죠. 이용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데 기존에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구에서 그 관리를 하는 그런 공원이에요.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시비를 그런 시설들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저희 그 강동 광나루 한강공원이 있는데요. 그 네. 한강공원 내 거점형 창의 어린이 놀이터를 올해 1호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똑같아요. 맞아요. 그네. 그네 타고 미끄럼틀. 미끄럼틀 지겨워요. 타고, 네. 네, 시소 타고. 이 조례는 좀 다릅니다. 네. 연령에 맞게 가면 갈수록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놀이터를 지금 조성하자는 아주 섬세한 조례가. 김정근 씨랑 저랑 주말마다 키즈 카페 같이 데려가는데 요즘은 놀 때도 돈 내야 된다고 네. 한 번 갔다 오면 진짜 한 5만 원 이상 깨지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있다면 아이들이 좋은 바람 맞으면서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반가운데요. 여기에 뭐 이렇게 이거 뭐 궁금하신 점 토달 거 있으십니까? 없죠? 아, 전 너무 토달 마음에 거 들어가지고 예.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에 이 토달기 빨리 만들어.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제 지역이 우리 강동구에 많이 예산을 가져오는 걸로 네. 끝. 네, 이제 두 분이 지금 너무 같은 아니, 두 지역구에서 분이- 우리 지역구 좋아진다고 두 분만 이 좋아하시면 안 강동구 됩니다. 그러니까 두 저희가 분 다. 지금 네. 대결구도인데 예. 두 분이 약간 같은 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강서구나. 첫 번째 조례니까 칭찬하는 분위기인데 아 그래요? 예. 자 지금 살짝 밑밥 깔으셨거든요. 첫 번째 조례라서 그렇다 하셨는데 두 번째 예. 조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 저층주거지가 아파트보다 못한 부분들이 생활 SOC가 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겠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저층주거지에. 그리고 작은 도서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들이 또 없습니다. 보육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층주거지의 주민들이 꼭 필요한 생활 SOC를 갖추게, 그게 동단위 정도로 걸어서 10분 내에 그런 생활 SOC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서울시가 예산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너무 몰리기 때문에 더 주택난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상을 받았습니다. 우수 네. 조례상으로 상 받은 조례인데 그래도 뭔가 허점을 좀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너무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네. 공격하실 것 같진 않은데. 정말 저는 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단 그런 기반 시설을 확보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특히 저층주거지의 그런 시설들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점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저희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땅값이 또 건물값이 워낙 이제 비싼 맞아요.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서 근데 이제 좀 저층 주거지에 보면은 빈집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빈집이 있으면은 그 지역이 좀 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빈집들을 매입을 해서 뭐 작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안 그러면은 빈집 주변이 좀 넓으면은 거기에 이제 작은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구체적인. 딱 들으면 이제 들어오는 조례입니다. 예. 네. 서울특별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뭐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역 서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런 경제난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구의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지역 서점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그 교류를 했었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서점 조합을 그때 당시에 설립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청의 그런 공공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에서 구입하는 도서들은 그 조합을 통해서 도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연계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서 뭐 살짝 자랑을 하자면 많이 하셔도 네, 많이 좀 해주세요. 화끈하게 하세요. 그냥. 서울시 서점 조합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 와봤더니 시 조례에 시에서도 실제는 그런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조례에 명확히 그런 공공시설이나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매를 우선 구매한다라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는 내용하고요. 아무래도 그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서점을 좀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장의 책무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다양한 그런 그 서점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 문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그런 것들을 넣는 조례입니다. 좋네요. 우리 의원님은 책 좀 많이 읽으시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몇 건 봤습니까? 의원님이 하루라도 책 안 읽으면 그 가시돋치는 그 생활을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1, 2부 독서면 구중생인 거예요. 예. 다양한 자료들을 정말 꾸준히 보고 있는데 실제 일반 서적들을 읽는 거는 시간이. 정말 많지 않는 것 자료만 같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책은 안 보세요. 약간 내부 굉장히 부정 좀 느낌. 지역에 도서관 만드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걸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어린 왕자 아시죠? 생태치마리. 예. 그 그거 저희 보셨다고. 지역 100년도 넘은 책을 네, 아니 네, 저희 저희 초등학교 때 지역구에 왜 읽게 됐냐면요. 저희 지역구에 장미마을이라고 네. 그 작은 골목 마을인데 주민들이 함께 장미를 가꾸고 키우는 한 20년 넘게 그렇게 키우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장미의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미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 어린 왕자의 글귀와 어린 왕자를 벽화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 걔를 보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네 또. 다시 한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맞아요. 책이라서 여러 번 읽어도 참 읽을 때마다 그럼요. 좋잖아요. 그래서 읽었고요. 우리 동네에 서점이 많이 있다면 그냥 잠깐 들러서라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환경이 많이 조성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우리 아파트의 그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있다. 계속 그 조합장하고 임원들이 월급을 받고 좀 그 남아있는 잔금을 탕진하고 있다. 근데 그 아파트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그 조합이 무슨 소리세요? 입주 그 10년 넘은 아파트에 무슨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해산하고 청산을 하지 않는 조합이 한 100여 개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이 하자 보수가 끝나고 나면은 청산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산 청산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이제 이 분담금을
쓰고 있는 그런 조합들을 해산을 좀 유도하는 그런 이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뭐 이런 사업 이제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왜 해산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함으로써 조금 해산을 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좀 조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정법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는 상위법 법보다는 하위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관의 해산 일정 아파트 이제 그 정관이 자치규약이지 않습니까? 정관의 해산 일정을 못 받게 이렇게 하고 또 구청이 해산하고 있지 않으면은 왜 해산하고 있지 않느냐, 남아 있는 자금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자료 요구를 하면서 좀 귀찮게 하는 겁니다. 일제 조사를 나갔습니다.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변호사님들하고 회계사님들이 조합에 가서 자료를 직접 검증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해산 청산할 수 있겠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좋네요. 얼핏 무신경하게 있으면 잘 모르죠, 미처 잘. 상황을 모를 모르니까 거예요.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새로운 집을 이제 다 짓고 나면은 새 집을 가졌다는 기쁨 때문에 그럼요. 잊어버립니다. 신경을 못 네. 쓰죠. 근데 몇 분들은 또 알고 계세요. 조합에 살짝 일을 하셨던 분들은 돈이 남아 있다는 걸 압니다. 거기서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죠. 월급은 5년 동안 나가고. 와. 보통 재건축 조합이나 재정비 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조합장 그 기간들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월급을 받게 그럼 되나? 평생 직장인데요. 평생 직장을 기념.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거 금고는요, 집에 있는 금고 아닙니다. 네. 금융기관 금고죠, 그죠? 예. 아. 시에서 금고를 지정할 때 다양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금고를 정하고요. 4년마다 한 번씩 금고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 금고 지정 기준에 그런 녹색금융이라든가 탈석탄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지구온난화나 이런 게 심각한 만큼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도 탈석탄 투자를 제한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녹색금융의 국제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했다거나 이런 실적들을 보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은행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례에 반영한 그런 조례입니다. 석탄을 많이 쓰면 예. 기후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일관적으로 이 기후 위기나 환경 변화를 우리 송 의원께서는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석탄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업이 뭐 투자한 거는 그 금고는 받아주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얼핏 들었을 때 단어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네. 이 금고를 뭔가 지정할 때도 서울시에서 네, 환경을 생각해서 네. 아, 너희들 지금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 좀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지 네.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제한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 배점이 있는데 그런 배점에 일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준에 금고 선정 금고 기준. 선정. 예.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서민들이 가장 큰 재화를 거래하는 부분들이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이라든가 거래질서 확립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분들이세요. 그분들에게 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런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무료로 교육을 해서 좀 거래질서 확보나 거래사고 예방을 하고 그게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들입니다. 중개사분들의 지식이 늘어나는 게 그게 꼭 재산권 보호로 꼭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네.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 엄청납니다. 네. 네. 엄청나게 되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바뀝니다. 그런 내용들을 현업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계약 관계를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들 물론 많은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정말 뭐 열심히 하시지만 그 중에 정말 말씀하신 일부 그런 분들이 아이 5억 더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근데 실제로 네, 그 그런 거래된 분들이 적이 있습니다.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화해 보면은 네. 없는 매물인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허위면. 맞아요. 요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좀 단속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음. 잘 이루어지기를. 일을 그래서 악물고 얘기하시네요. 저 같은 팔랑귀는 그런 거 이렇게 있으면 이재 아나운서 손 잡고 가거든요. 좋은 거 있대, 이거 가봐야 돼. 저는 그럼 따라가요. 진짜 어. 이러면서. 예, 그러다가 너무 필요하네요. 씁쓸한 추억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서울특별시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할 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 마일리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마일리지, 승용차를 이용하는 그 거리나 아니면 횟수를 줄여 나가서 마일리지를 주는 조례들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가지고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로 만든 그런 조례입니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마일리지해서 아예 조례 안에 마일리지 지원을 하겠다고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원래 예전 같으면 이제 그냥 기후 변화 조례 이걸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추상적으로 했다면 이번 조례안은 아주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약해주면 그만큼 마일리지 지원해주겠다.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한 이 조례입니다. 마일리지라는 게 보통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뭐 10잔 사면 한 잔 더 줄게요. 뭐 이런 게 이제 마일리지잖아요. 이거는 마일리지를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하나요? 그러니까 에코마일리지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에코마일리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그런 그 생활을 하면서 줄여나가는 에너지의 양들을 일정 기간 동안을 체크를 해서 그게 줄여나간 만큼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마일리지를 뭐 상품권으로 준다거나 그런 다른 어떤 그 혜택을 주는 거죠. 거기에 가입을 하면은 그 차이별로 좀 많이 줄면 그 마일리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줄여나가는 이거는 뭐 양만큼. 좋은 거 아닌가요? 가게에도 도움이 네. 되고. 카드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뭐 현금 전환도 되고 그런데 이 에코 마일리지는 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 다른 상품으로도 줄 수도 있고요. 친환경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그럼 몇 점이나 적립하셨나요? 네.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려고요, 지금? 책도 안 보시고. 네. 이것도 안 하신 건데. 친환경 차량을 타고 있고요.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저 친구가 10년째 살고 있는데요. 네. 말싸움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세요. 서울특별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저희들이 예우해 드리고 보살펴 드려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국고 유공자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다른 곳에 몇 년 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남으로 경기도로 이제 그 나가서 한 3, 4년 정도 살다가 이 강동으로 들어왔더니 보훈수당을 국가보훈수당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아직 서울에서 3개월 이상 살아야만이 보훈수당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로 나갈 때는 바로 줬는데 서울로 들어오니까 3개월 기다려라. 이건 너무나 맞지 않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중복 수급을 좀 막고 서울로 들어와서 1개월만 지나면은 바로 줄 수 있게 요거는 1개월이라는 것은 중복 수급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고 요즘은 전산화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온 분들 그냥 주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섬세하지만 디테일하게 바꿨습니다. 이게 수급하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받는 분들은 2달이 이게 이제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생활에도 굉장히 크게 그럼요.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것처럼 의원님 처음 말씀하실 때 훌륭한. 그 손 동작 네. 보셨나요? 굉장히 편안한 섬세한 느낌. 예. 너무 섬세한 느낌이 촘촘하게 듭니다. 저희가 들여다본 너무 조례라고 할 수 섬세해서 있어요. 뭐 근데 사실 그 섬세한 게 안 갖춰지면 거기서 섭섭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사실 모든 게.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를 시켰죠.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한강시민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시민위원회에 여러 분과들이 있습니다. 그 분과 중에 남북협력 분과가 하나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기존 조례에는 인원이 딱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1인, 뭐 부위원장 몇 인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분과를 신설할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빼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분과들을 신설할 수 있고 인원도 조금 그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 내용입니다.
섬세해요, 저희도. 섬세하다고. 그 이제 남북 협력 분과를 신설하게 된 거는요. 그러니까 한강을 이용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게 됐을 때 어떤 그런 남북 교류나 이런 것들을 함께 그러니까 한강의 수질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그 통일로 가는 한강을 이어서 임진강까지 통일로 가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뭐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남북 협력 분과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네. 야, 진짜 한강에서 유람선 타고 임진강까지 네.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그 100길로 가는 네. 네, 또 준비하면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두 의원님께서 꼽아온 조례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뭐 특히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말씀 들으면서 저도 작은 어떤 생활 습관부터 환경을 좀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조례라는 게 저렇게 섬세하면서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이셨을 것 같은데 소속구의 자랑이라던가 어떤 활동이 좀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지 한 분씩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송명호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천호동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는데요. 저희 동네에 보면 성심병원 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턴을 원하시는 그런 주민분들이 오랜 민원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그 완료가 되고 개통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지난 4월 27일 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했어요. 서울시에서 잘 도와주셔서 지난 5월 26일 날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는 유턴이 가능한 지역이었는데 버스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유턴이 없어졌던 지역이어서 그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했고 그래도 오래된 도로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근의 주택가 때문에 이게 도로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상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구천면으로 확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명일역 구간인데요. 여기가 우선 명일역 구간 1차로 확장을 작년에 50억 서울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올해 20억 반영해서 토지 보상이랑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김종무 의원님 어떤 거? 신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과 교실 그 동 사이에 가운데 이제 연결 통로가 없는 네.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연결 통로도 마무리되었고 다른 동으로 가려면 1층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너무나 불편한 그런 상황이어서 다른 학교와 같이 좀 연결 통로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어렵게 지금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불편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나가는 뭐 그런 역할들이 이제 시의원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이고 뭐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저는 만족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여기가 원래 연세대학교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연세대학교에서 매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SH공사에 요 매각 부지를 SH가 매입을 해서 아래쪽에는 상가를 넣고 위에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을 넣어서 좀 상인들을 좀 계속 생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서울시와 SH가 받아들여서 진행되는 사업장입니다. 두 분은 사무실에 앉아 계실 틈이 없겠다. 거리에 나가야 만날 수 있는 분들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네. 덕에 좀 더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 시민들과 강동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손발이 되어서 그 처음 생각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는 그런 서울시원이
지속적으로 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명호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하나하나 했던 조례들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그런 생활을 위한 각종 조례들, 정책들 잘 살펴나가면서요. 강동구 주민 또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천호동 주민분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욱 성실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무 의원님 그리고 송명화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 김성수 변호사님 오늘도 역시 고맙습니다. 책책 서울 라이프. 라이프.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